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새로운 장. 오늘 야인시대 49화에서는 김두한 앞에 나타난 청년 제희와의 인연, 그리고 일제말기 독립운동의 또 다른 불꽃이 펼쳐집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창문을 통해 종로의 거리가 보입니다. 낮은 햇살이 다방의 테이블을 비추고 있습니다.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고 잔잔한 우리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 속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청년 김두한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가득합니다. 손가락이 커피잔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면한 여인은 이재희. 단정한 옷차림, 맑은 눈빛,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당당한 자태를 갖춘 청년입니다. 김두한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납니다. 드십시오. 제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온 사람의 눈빛입니다. 창밖으로 전차가 지나갑니다. 그 소리가 다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이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떤 분인지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인사 같습니다. 김두한이 어색하게 웃음을 지으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 대신 한숨을 쉽니다. 기자 최동열을 통해 듣던 말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혼사에 대해, 책임에 대해, 가정에 대해. 솔직히 좀 당황스럽군요. 김두한의 답변은 솔직 그 자체입니다. 제이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녀도 이 만남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가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이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김두한이 커피잔에서 눈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어른들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어렵게 오셨을 텐데. 그 순간 제이의 눈에 스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인지 아니면 예상한 대로라는 만족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김두한 씨가 제게 미안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 역시 결혼은 당사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진심으로 들립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김두한이 마침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만나는 순간 뭔가 변합니다. 전 그쪽 분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온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떨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실은 저희 아버지께선 이미 이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께선 여러모로 심사숙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제가 직접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김두한이 제이의 눈을 직시합니다. 이 청년 여인의 눈에 비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집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참, 이 초면에 인사부터 했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었군요. 김두한입니다. 이제이예요. 두 이름이 다방의 공기 속에서 만납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필연성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개코가 동료들에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근디 도대체 누굴까요? 아이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말이죠. 그 기생이나 술집 여급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있어 보이던데. 그의 추측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문영철이 나무라듯 말합니다. 야 이 새끼야,
기생은 얼굴에 기생이라고 쓰고 다니냐? 그 말에 개코는 몸을 움찔합니다. 쓰아.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려도 뭐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라. 인? 김무옥이 개코를 향해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지난날 신영균의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조심해야 할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야, 이 자식아. 니 어디가 함부로 이게. 그리고 말이여, 시방 니가 여거 끼어 들어갔고 주둥이 놀릴 처지여. 개코는 그 말 앞에서 줄어듭니다. 김무옥의 주먹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개코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장면을 아무 말 없이 지켜봅니다. 꺼져. 한마디 명령 앞에 개코는 허둥지둥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사무실 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김영태가 나머지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쯧. 오야분께서 용서를 하셨으니 당분간은 신영균, 만길, 휘발유는 수색에 가서 일들을 하고 있어. 더 이상의 사건은 일으키지 말게 알겠나? 세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형님.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문달영 사건 이후 일제의 경찰 조직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와 경부는 여전히 고등기에 있지만 이제 그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청년단이 경찰에 합격한 형사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가봐.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이제 예전의 깡패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법 집행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영철이 남겨진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여간 독종은 독종이다. 저 신영균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는지. 그의 감탄은 진심입니다. 고등계 형사를 거꾸로 매달고 취조했던 그 사건은 청년단 내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김무옥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건고려, 인? 잘 생각해보면 말이다. 고로코롬 이 그냥 통쾌한 복수는 없었을 것이요. 허허. 친할머니가 김두한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한 가문의 경험과 책임이 담겨 있는 눈빛. 길이를 잡아서 이른 시일 내에 혼례를 치르도록 하자꾸나. 알겠느냐? 왜 대답이 없느냐? 할머니의 말은 명령입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할머니. 김두한의 목소리는 약합니다. 친할머니가 조용히 웃음을 짓습니다. 그것은 자비 있는 웃음입니다. 그야 그럴 테지. 허나 내 나이 이제 26이니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야. 이번 일만은 이 할미가 책임질 테니 너는 마음만 정해라. 알겠느냐? 할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집안의 대를 잇는 것도 자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니라. 먼저 간 네 애비도 간절히 바라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지. 오숙군이 뒤에서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두하나, 할머님 말씀 들어라. 사실 많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그 순간 마치 할머니의 말씀에 응하듯이 역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밤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청년 두한과 청년 제인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조금 멀어 보입니다만 함께 걷는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이가 처음으로 말을 건넵니다. 많이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른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배려는 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김두한을 더욱 숨막히게 만듭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오. 아직도 아가씨께선 내가 어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아마도 결국엔 김두한은 문장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제이가 물음표처럼 묻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김두한이 천천히 멈춥니다. 거리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내 삶 자체가 거리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거칠고 또 늘 분주하죠. 그리고 여러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속에는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댁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요.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못 들어갈 것이고, 틀림없이 평생 고생만 하실 것입니다. 제이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습니다. 그것 때문이셨나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그것 때문이라니요? 지금 내가 말한 것이 평범한 여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한 말이요. 마침 달이 하늘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달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계속 말합니다. 나도 할머님과 어머님의 말씀 잘 압니다. 집안의 뒤를 이어야겠지요. 할머님 말씀처럼 그것은 의무지요. 후손의 책임입니다. 그의 말은 운명의 수용입니다. 그것을 들은 제이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제이의 눈이 김두한의 눈을 직시합니다. 남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 지아비에게 지극히 순종하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일입니다. 이미 그것을 각오한 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제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김두한의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찾은 사람의 표정. 그리 얘기하니 할 말이 없소. 그렇다면 그것만은 약속하겠소. 댁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형태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필연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권본의 방.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향수가 담겨 있습니다. 애란이 설향을 반깁니다. 설향아, 이제 아주 온 거지? 설향의 얼굴에 피곤함이 보입니다. 여행의 소진감이 얼굴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니, 경성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 그리고 어머니 좀 뵙고 가려고. 애란이 한숨을 쉽니다. 난 또 좋다가 말았다. 설향이 물음표처럼 묻습니다. 경성에 별일 없지? 애란은 한숨을 또 쉽니다. 있어. 그것도 아주 큰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데? 설향은 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유. 애란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한숨부터 쉬어? 그 순간 애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설향의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두한 오라버니가 결혼을 한대. 그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낮의 서울은 여전히 일제의 점령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민관에서는 아시아민족 분격대회라는 친일 관제 행사가 열리려고 합니다. 악질 친일파 박충금이 주도하는 이 행사는 조선민족을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누군가는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색철도 공사장에서 훔쳐낸 다이너마이트. 그것이 부민관 뒷담 아래에 조용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3명의 청년 의사들이 그들의 마지막 의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돌아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가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짐을 들어올린 사람처럼. 청년 진영과 삼수가 그를 맞습니다. 형님 늦었어요. 뭔가 일 있었습니까? 김두한은 대답을 미룹니다. 삼수가 가져온 신문에는 부민관에 대한 소식이 써 있습니다. 형님, 아까 제 친구가 말하는데 부민관에서 뭔가 크게 터져서 수십 명이 다쳤다고 했어요. 김두한의 얼굴이 변합니다. 폭탄이 터져? 청년 진영이 신문을 들고 옵니다. 부민관이라면 아시아민족 분격대회가 뭔가 한다는 걸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 그게 뭐 하는 건데? 박충금이라는 악질 친일분자가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대회를 연 거야. 조선민족을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음모인 거지. 김영태가 그 대화를 듣고 옵니다. 그랬구만. 그 순간
청년 진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를 깨우치게 합니다. 독립군들이 다녀간 것이 분명해. 나석주 아저씨 같은 독립군 말이야. 김두한이 중얼거립니다. 독립군? 바로 그 순간 우미관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서는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이 서로를 부축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민관은 연기와 화염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운명과 의기, 사랑과 의리, 개인의 삶과 민족의 삶이 얽혀서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민관 투탄의거 일제 말기 극렬 친일파 박충금 일당이 개최한 아시아 민족 분격 대회라는 친일 관제 민중대회장을 향한 마지막 항거였습니다. 이 의거의 주역은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조문기 옹과 유만수 의사, 강윤국 의사로 당시에는 약관 20대의 뜨거운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색 작업장에서 입수한 다이너마이트로 대회 전날 밤 부민관 뒷담을 넘어 은밀히 무대 뒤에서 화장실로 연결되는 지하실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박충금의 대의당원 하나가 이 선을 건드림으로써 3분 만에 일제히 폭발했던 것입니다. 아시아민족 분격대회는 이 의거로 인하여 완전히 폐쇄되고 말았으며 이 항쟁은 일제 말기 독립운동의 마지막 울분을 담은 또 하나의 불꽃이었습니다. 삼수가 서둘러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예, 형님. 저 부민관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폭탄이 터져서 쑥밭이 됐습니다. 형님. 김두한이 확인합니다. 폭탄이 터져? 청년 진영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부민관이라면 아시아민족 분격대회가 뭔가 한다는 걸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 박충금이라는 악질 친일분자가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대회를 연 거야. 그래. 김영태도 이제 그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랬구만. 청년 진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독립군들이 다녀간 것이 분명해. 나석주 아저씨 같은 독립군 말이야. 그 순간 김두한의 얼굴에 스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존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채감. 독립군? 거리 저쪽에서는 여전히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실에서는 조용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독립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두 생각이 한 사람 안에서 얽혀 있습니다. 김두한이라는 청년 속에서 친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거리의 불빛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한이가 좋은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제이라는 아이도 좋은 아이다.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오숙군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두한이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같은 시각 따로 있는 김두한은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죽어서 빛만 남겨진 별들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거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민족의 미래. 그 둘을 모두 짊어지려는 청년의 어깨가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만 그 얼굴에는 어떤 결연함이 비쳐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두한은 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49화 어떠셨나요? 청년 제2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 화는 개인의 행복과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청년의 결혼 결정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과 청년 제2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하지만 그 혼례의 장에도 일제의 그림자는 계속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청년은 그들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또한 부민관 폭파이거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독립운동의 불꽃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나석주, 그리고 그 외의 독립군들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 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청년제의는 어떻게 보이셨나요? 그리고 부민관 폭파 이거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마지막으로 야인의 시대를 살아간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 그 속에는 사랑도 있고 의리도 있고 그리고 독립을 향한 열망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